27일 경남에서 1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양산에서 10명으로 교회 관련 확진자였습니다. 헌혈의 집 창원센터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문을 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까지 고려해 안정한 혈액 확보가 기대됩니다. 고성에서 새로운 선거 문화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행정이 앞장서 예비 후보들에게 지자체 현안 자료를 공유해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하천부 주문을 받자 경남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환경단체는 수문 개방 모니터링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규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27일 경남에서 1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양산 10명, 진주 6명과 거제 2명, 사천 1명입니다. 특히 양산에서는 한 교회 운영자의 광주 TCS 비인가 대한교육시설 방문 사실이 확인돼 교회 방문자 27명을 검사한 결과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7일 오후 5시 기준 경남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1,917명입니다. 아무리 비대면이 강조되는 요즘이라지만 절대 비대면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헌혈인데요. 코로나19로 그동안 하고 싶어도 못한 분들 계시다면 이 소식 귀 기울여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헌혈의 집이 창원에 문을 열었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도 안심하면서 헌혈에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헌혈의 집 창원센터가 헌혈자로 분주합니다. 경남의 혈액 보유량이 줄었다는 문자에 한 걸음에 달려온 지역민들입니다. 코로나기로 해서 사람들 좀 돕고 싶은 마음을 한 거죠. 코로나라서 혈액도 부족하고 하니까 저라도 좀 이거라도 좀 도와주고 싶어 이렇게라도 해서 그렇잖아요. 21일 기준 경남 지역 혈액 보유량은 3.31분으로 전국 3.61분보다 적습니다. 단체 헌혈이 줄어드는 겨울방학에다 코로나19 확산이 겹친 결과입니다. 실제 지난해 단체 헌혈은 전년보다 10만 명 넘게 줄었지만 개인 헌혈은 9천 명 이상 늘었습니다. 해법을 고심하던 혈액원은 기존 창원 헌혈의 집을 정우상가에서 메디컬 센터로 과감히 이전했습니다. 그 규모만 전국 두 번째.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 두기까지 고려한 것입니다. 체열 침대와 문진실을 확대하고 휴식 공간도 갖추며 환경에도 신경 썼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허가 심사 기준을 통과했고 문을 연 지 닷새 만에 혈액 보유량은 3.41분으로 늘었습니다. 시설도 오래됐고 협소하다 보니까 헌혈자들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경남혈액원에서는 창원시청 후문 길 건너편 2배 이상의 크기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헌혈자들도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한 상황에서 안전하고 안정된 혈액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확보할 수 있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혈의 집에 거는 지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오픈 소식을 전하며 긴급 혈액 헌혈에 이르기까지 관심과 참여를 알렸습니다. 공간이 넓어졌고 환경도 많이 개선이 돼서 대기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그다음에 찾아오기도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코너에 있는 위치가 돼서 여러모로 이런 장소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해 전국 헌혈 실적 1위인 창원 헌혈의 집. 이곳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들에게 지자체 현안 자료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는데요. 경남도의원 재선거가 열리는 고성에선 행정이 직접 예비 후보들에게 자료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공약으로 지역민들이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4월 경남도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선언한 고성지역 예비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고성군으로부터 예산 규모와 지역 현안 사업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를 공유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행정이 주도해 선거에 출마한 예비 후보들에게 행정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경남에서 처음입니다. 그동안 선거에 출마한 예비 후보들은 선거 과정에서 정보 부족 등으로 현실성 없는 공약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백두영 군수는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보유한 자료를 공유해 후보 간 정보 격차를 줄이고 공정 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선거법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고성군 전체적인 현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이 브리핑해 주는 것이 맞겠다 싶은 차원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비 후보들은 필요한 자료를 받거나 요청하고 건의 사항 등을 해당 부서에 전달했습니다. 또 공유받은 자료를 토대로 자신이 내세운 공약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점검했습니다. 고성군은 이번 자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다음 지방선거까지 고성만의 독특한 선거 문화로 정착시키겠다는 각오입니다. 행정이 군수 후보자들 모셔서 전체적인 사항을 설명해드리고 도의원 후보자들, 군의원 후보자들 그리고 군의원 비례 후보자들까지 포함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행정. 저는 행정이 그렇게 발빠르게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고성군이 변화 발전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간담회도 예비 후보의 정당과 정치적 이념보다 고성군 발전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군정정보 공개라는 고성군의 새로운 시도가 국민 행복을 위한 공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환경부가 지난 26일 합천보 수문을 닫은 것에 대해 경남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남 환경단체인 낙동강 네트워크는 27일 합천보 상류 선착장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낙동강요 환경청을 항의 방문하고 보개방협의회 개최와 취양수시설 개선을 촉구했지만 환경부가 이를 무시하고 수문을 닫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환경부가 수문 개방 모니터링을 방해하는 행위로 낙동강요 환경청장과 4대강 조사평가단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낙동강 네트워크는 환경부의 합천보를 개방할 것과 취양수시설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남 지역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이 시작한 지 58일 만에 목표 금액 77억 2천만 원을 초과한 77억 5천만 원을 달성해 수은주 100.4도를 달성했습니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코로나19와 지역경기 침체로 올해 목표액을 전년도에 비해 낮춰 진행했습니다. 한편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은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며 읍면 동사무소와 기부 계좌 등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창녕군이 설 명절 전까지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 26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군민 전체입니다. 신생아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다음 달 6일부터 26일까지 신분증과 가구별 신청서를 주소지 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씩 시장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창녕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받습니다. 통영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와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통영시는 정부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전세버스와 법인택시 기사들을 위해 전세버스 기사에게는 100만 원을,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로 전세버스 업체와 법인택시 업체에서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2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전국 특례시 시장협의회에서 초대 대표회장에 추대됐습니다.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4개 특례시 시장 간담회에는 허 시장을 비롯해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장 등 4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특례사무 권한 확보 방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참석자 만장일치로 허 시장이 전국특례시 시장협의회 대표 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이들은 오는 3월 특례시 시장협의회를 구성해 공동 운영을 위한 사무처를 신설할 계획이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정책 입안을 위한 공동 조례를 만들어 협력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해시가 희귀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김해시는 2021년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대상 질환은 기존 1,038개에서 1,110개로 소득 및 재산 기준도 확대했습니다. 지원은 희귀 질환자 산정 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으로 진단서와 구비 서류를 갖춰 지역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경남도가 재취업 여성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사업은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지원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신청은 2월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일센터를 방문하거나 경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가 설을 앞두고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현장 점검에 들어갑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개인 용무 처리와 지인 방문 등의 이유로 자가격리자가 무단 이탈한 사례가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경남도는 무단 이탈 자가격리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한 경우 즉시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도내 자가격리자는 27일 0시 기준 3,072명으로 경남도는 지금까지 격리수치 위반자 49명에 대해 법적, 행정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함안군 보건소가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해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2021년 1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군민입니다. 지원 한도액은 1인 본인 부담금 200만 원 이내로 한쪽 관절 수술 시 100만 원 이내, 양쪽 관절 수술 시 200만 원 이내 지원되며 초과 금액은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 보건소 진료 담당에 문의하면 됩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가 도민이 제시한 소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합니다. 도 소방본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경남 1번가와 소방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방에 건의하는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습니다. 제안 분야는 소방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과 소방 사무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 경남 소방이 도민 안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등 총 3개 분야며 단순 민원 사항이나 법령 개정 요구 등은 제외됩니다. 우수 제안은 올해 소방 정책으로 추진됩니다. 의령군이 전통시장 상인과 고객들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 페이백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번 행사는 설 연휴를 앞두고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의령 전통시장과 신반 전통시장에서 5만 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 상품권 5천 원을 돌려줍니다. 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영수증을 지참해 해당 상인회 사무실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함안군이 사족지 관리를 위해 알아가야 사족관리단 운영을 시작합니다. 함안군의 국가사적은 현재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마리산 고분군을 비롯해 가야리 유적, 성산산성 등 3곳으로 이들 사적의 총 면적은 95만 53제곱미터로 경남 최대 규모입니다. 사적관리단의 주요 임무는 풀베기와 유해수목 제거, 소규모 정비와 긴급 복구, 불법행위 순찰, 유지관리 보조 및 재해 발생 사전 점검 등입니다. 사적관리단은 모두 5명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함안군은 다음 달 8일까지 지원자를 신청받을 계획입니다. 지원자 제출 서류는 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가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를 예방 감시하기 위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민간 감시단을 운영합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민간감시단은 지역별 핵심적인 미세먼지 배출원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시군 특성에 맞게 채용 운영하는 감시 인력입니다. 올해는 창원과 김해 등 7개 시군에서 47명을 채용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기인 1월에서 3월 중점 운영됩니다.